One, two, three, and. 안녕하십니까. 블로터 단넷의 오원석 기자입니다. 최호선입니다. 오늘은 AMD 그리고 인텔과 AMD 전통적인 X86 프로세서 업체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전통적인 라이벌 업체였는데 5월 초에 라이벌이라고 5월 7일? 부르기에는 뭐 라이벌이긴 라이벌입니다. 네. 5월 7일 날 같은 날 똑같은 날 네,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디 갔다 오셨죠? AMD 저는 AMD 다녀왔는데요. AMD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5월 7일 하루 종일 새로운 라인업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인텔은 또 어떻게 네, 돼요? 저는 한국 시간으로 5월 7일이죠. 5월 7일 오전에 저는 인텔코리아에 다녀왔는데 여의도죠. 여의도 인텔코리아에서 새 아톰 아키텍처 발표하는 브리핑 해주는 자리에 가서 좀 보고 왔는데 다녀와서 좀 아톰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네. 또 비슷한 성격의 또 칩을 APU 칩을 또 AMD가 비슷한 시기에 또 발표해서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좀 한번 비교해볼만 할 것 같아서 자리를 이제 마련한 건데요. 네, 뭐 일단 보고 오신 제품은 어떠셨나요? AMD 먼저 설명할까요?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APU, AMD에서는 APU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속 프로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 처리 장치 해가지고 사실은 프로세서입니다. 그냥 네. X86 기반 프로세서고요. 기존에 있던 엔트리급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 시킨 테마시라는 제품군을 새로 발표했고요. 이 테마시라는 제품군의 특징이 좀 낮은 저전력과 낮은 가격 이런 쪽으로 좀 포지셔닝 될 수 있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테마시고 기존 제품들보다 그래픽 쪽으로 또 AMD가 또 그래픽 GPU 쪽으로 좀 자신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좀 향상됐다는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AMD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윈도우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윈도우 의존도가 사실 많이 높죠. 현장에서 AMD 노트북 제품군 라인 총책임자 케빈 랜싱 디렉터를 좀 인터뷰하고 돌아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AMD 당신들 혹시 안드로이드 계획 없냐? 안드로이드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목을 박더군요. 이유가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앱 장터에 올라와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한 65만 개에서 70만 개 수준 되거든요. 요것들을 그대로 X86으로 리빌딩하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앱 생태계를 그대로 좀 끌어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좀 무의미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ARM이 적당한 것 같다. ARM의 SoC가 훨씬 더 적당한 것 같다. 라는 좀 의견을 내놨고요. 인텔 쪽으로도 좀 인텔은 또 이제 좀 거꾸로 됐는데 사실 아톰 하면은 다들 넷북 생각하실 텐데 넷북 요새 여기저기서 시장 조사 기관이라든지 전망들 보면은 앞으로 2년 후에 없어질 것이다. 내년에 없어진다고 거의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 인텔 전략에도 아톰에 더 이상 넷북은 없어요. 넷북은 없고 PC 얘기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ARM을 경제 공략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이번에 아톰이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성능 비교도 전력이나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이번에 아톰은 코드명이 어떻게 돼요? 실버몬트. 네. 인텔 아톰 실버몬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방향이 안드로이드로 꼭 안드로이드만은 아니고 안드로이드도 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 윈도우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윈도우 8 디바이스들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도 맞추고 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가 될지 타이젠이 되겠지 윈도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차량용 IBI 시스템에 들어가는 아톰도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 PC를
가져가려는 그런 플랫폼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정말 뭐 SoC라고 부르는 그런 소형 칩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인텔과 AMD의 계획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인텔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운영체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기의 형태 얘기죠. 네. 모바일 기기, 네. 이른바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 네. 휴대용 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고, AMD의 새 APU 테마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PC. 저가형 PC, 저가형 노트북과 또 가볍게 쓸수 약간의 있는 태블릿 PC 태블릿. 이 정도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보다 더 싼 가격의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또 윈도우 8 지금 좀 비싸잖아요. 윈도우 8 디바이스들이 아톰이나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암이 들어간 뭐 서피스 RT 같은 제품들도 뭐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비싼데. 네. AMD가 그 저가형 노트북에서 새로운 시도랄까 도전이랄까 그 새로운 시장 기회를 봤다고까지는 이야기를 잘 못하겠지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현장에서 보고 돌아온 그 컨버터블 컨셉의 윈도우에 탑재된 저가형 노트북은 450달러. 450불. 예. 아이패드가 499불인가요? 해가지고 저가형 노트북에서 좀 시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네. 안드로이드나 모바일 기기 쪽보다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 나간 맥북 시장 정도를 AMD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가격대라든지 네.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사용자 것들 경험 때문에.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넷북과 비교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과연 그래서 넷북이 사실상 그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잃고 있는 까닭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의 대두인데 사실 AMD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소위 넷북이라는 시장은 어떤 기존에 있던 넷북 경험과는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 디태처블이라고 하죠. 화면을 디스플레이를 뗄 수 있는 컨버터블 형태. 이거는 또 화면만 따로 쓰면 노트북으로 네. 태블릿 PC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컨버터블 제품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완벽히 넷북이라고 볼 수는 좀 없을 네, 것 뭐 같습니다. 넷북이라기보다는 또 뭐 저가 PC. 저가 PC, 네. 저가형 네. 컨버터블 노트북. 인텔이 하지 못했던 네.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현장에서 나왔었거든요. 인텔의 i 시리즈 코어는 비싸고 ARM 기반 코어는 퍼포먼스가 너무 낮다. 이 사이의 시장에서 우리는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저도 APU를 이제 처음 나왔을 때 1세대 제품부터 계속 봐왔는데 뭐 제품 성능이나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사실 왜 AMD가 APU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GPU와 CPU가 결합해서 어떤 가속 프로세서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 단에서 좀 도와주지 못했던 면이 있는데 윈도우에 들어가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직접 써본 제품 경험은 좀 그 애플리케이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캐나다에서 보고 돌아온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몇 가지 보고 왔는데 그 사실은 새로울 건 없지만 그 APU, AMD의 프로세서의 도움을 받는 기능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 디텍션 해가지고 잠금 해제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노트북에서 다른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무선으로 연동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GPU 코어의 성능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기능들이거든요. 이쪽들이 그리고 제스처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 인식하는 것이나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것 등이 그 GPU 코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더 빨리. 그래서 그런 쪽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넓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텔과 AMD가 전략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이 두 회사의 좀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존에 봐왔던 성격들이랑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원래 아톰이라는 것 자체가 6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이었는데, 모바일이었는데 네, 태블릿, 뭐 그때 당시 태블릿
TSMC라기보다는 뭐 MID라는 PMP 대체하는 그런 기기들을 노렸는데 어려웠죠 그때는. 근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정확히 타겟팅하는 제품으로 이제 돌아온 거고요. APU 같은 경우도 초반에 나왔을 때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 시장에 경쟁하겠다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어떤 전통적인 이런 노트북보다는 네, 좀 전통적인 다양한 기계. 모양의 디바이스들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작은 초소형 칩이 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키워드는 SoC 분야건 네. X86 분야건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모바일.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익숙한데 모바일이라는 화두는 사실 10년 전부터 나온 거 아닌가요? 10년이 오니까 뭐 훨씬 사실 더- 얘도 모바일인데. 네, 얘도 네. 모바일이고 뭐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다니던 피처폰들도 그때도 모바일. 모바일폰이라고 다 얘기하고 다녔었던 기기고. 그래서 그 모바일 카테고리가 굉장히 제일 오래 가는데 아무튼 혁신적인 기기로 그 사용자들한테 좀 저렴하고 네.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기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암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두 회사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두 회사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도 뭐 물론 암도 변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의 모습도 재밌는 것 같네요. 1, 2, 3, and